오늘의 첫 번째 건축주는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업계에서 알아주는 실력자라네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박지연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인테리어를 다 도맡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가수 백지영 씨도 있고 박타미 배우도 있고 김윤경 배우도 있고 류승룡 배우님 댁도 했었고 또 오나라 언니네 집도 제가 열거하자니 너무 많기는 해요. 예, 흔히 건축이 집짓기라면은 인테리어는 그 공간을 채우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데요. 눈 오니까 우리 집이 더 예쁜데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건가요? 애착이 없을 수가 없죠. 제가 7년 전에 하나하나 제가 다 지은 집이니까요. 설계부터 마지막에 인테리어까지 모든 조경, 디자인 이 집에 제 손을 안 거친 건 없어요. 건축가의 도움 없이 설계부터 직접 지은 집이라는데요. 겨울비가 내리는 날, 김호민 소장님 오셨네요. 오늘 찾아갈 집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직접 설계한 자기 집을 지은 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좀 많나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요. 이제 전문가일수록 내 집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는 또 그런 속사정이 좀 있거든요. 건축가랑은 또 접근 방법이 다를 수도 있었을 텐데 되게 궁금한데요. 이 집이구나. 다른 집들은 약간 폐쇄적인 게 있는데 이 집은 굉장히 좀 개방적이면서도 재료도 화사하게 쓰고 또 창문 모양들도 다 제각기 다르고 디자인에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야, 좀 확실히 다르긴 다른데요. 저 선생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닌가요, 집이요? 집이 여기가 맞긴 네. 한데 저희가 손님들이 오시면 이쪽으로 먼저 항상 모셔요. 선생님은 네. 손님들은 이쪽으로 문이 가야 하나 더 되는 있거든요. 거군요. 네. 그래요? 아니, 건축가는 아니시잖아요. 건축가가 전혀 아니라서 고생해서 지은 집이죠. 그래요? 네. 인테리어 일을 한 지 좀 10년이 지나니까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뚫을 수 없는 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구조적인 것까지 계산해서 만든 공간 안에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집에 동생 집까지 호기롭게 두 채의 집 짓기에 도전을 했다는데요. 우리 집이 남들이 봤을 때 좀 특이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가 건축 쪽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벽도 보통은 철근이 올라가면 벽들이 일자로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외벽처럼. 근데 지하 1층 다락 저희는 똑같이 올라가는 벽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층마다 새로운 집이 계속 지어지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었으니까 첫 집이다 보니까 맨손으로 고생한 거죠. 층마다 다른 구조를 원했다는 3층 집. 심지어 테라스도 같은 방향이 하나도 없네요. 듀플렉스 구조로 지어졌는데 듀플렉스? 저희 집이 좀 더 크고 규모가 옆에 좀 조그맣게 집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저기 누가 사세요, 그럼요? 남동생이어가지고 누나하고 남동생. 누나하고 남동생?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저 뒤엔 또 여동생도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와, 완전히 이 동네를 그냥 석권하시네요. 선생님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저기 저희 집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와. 야, 이걸 동네를 아예 그냥 장악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그래도 저는 일단 지하로 저희 들어가 집부터? 볼까요? 네. 예. 야. 어머나, 여기가 집이라고요? 세련된 블랙과 진회색 톤이며 영락없는 카페 같은데요. 야, 놀랄만한 공간이 있네요. 일반 지하에 비해서 굉장히 층고도 높고요. 약간 일종의 작은 주방도 있고 하나하나 정말 다 이렇게 특색이 있어 보이네요. 건축가가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여요. 이게 제가 네. 되게 두껍네요. 집을 짓는 과정의 기록인데요. 좀 보여드리기 부끄럽기는 해요. 왜요? 왜냐면은 사기당했을 때 차용증부터 시작해서 삭도 당하셨구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년 늙는다. 네. 제가 그거 정정했어요. 20년 늙더라고요. 그래요? 회복되는데 7년 걸렸어요. 그래요? 네. 어린아이들이 살고 싶은 집 그리듯이 그렇게 그렸는데 진짜 너무 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집
이 일반 분들이는 좀 건드리기 힘든 이 엑소노메트릭으로 도법을 써서 그리셨네요. 이렇게 처음에 손으로 다 돼서 내부를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였을 때 외부가 어떨까를 그냥 좀 시행착오죠, 그냥. 왜냐하면은 인테리어 부분이나 제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건축 초보가 어디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발산이 돼서. 그런데 어렵게 설계도를 완성하고도 설계도대로만 집을 지은 건 아니었다네요. 제가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희가 이 계단을 골조대 안 하고 예? 나중에 했어요. 아, 이걸 빼놓고 가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와. 저는 이렇게 갈매기 계단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혈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실갱이 끝에 만들어진 그런 계단이었거든요. 아니 정말 이거는 현장에서 목수들이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단이 되게 예민한 게 이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잘 문제가 생겨요. 아, 여기 있네요. 요 면처럼 이렇게 똑바르게 해도 사실은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감춰놓은 건데 제가 안 그래요? 보이게. 이게 사실 일반적이고 정말 이렇게 뒤집으면 사람이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더 들어간다. 근데 할 거냐. 건축주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청자분들 뭐 꼭 주의하십시오. 이 도면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신 이 선생님마저도 그냥 건너뛰면은 그때까지 아꼈던 모든 뭐 잔잘한 비용들, 뭐 심지어 설계비 이거 한 번으로 쑥 날아갈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좀 새로운 공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현장 작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만든 이 계단. 어디 만족하시나요? 용기, 뭐랄까, 패기? 무지? 약간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만들었으니까 저게 됐지. 저도 그래서 저희 고객이 해달라면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효과는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러게요. 멋지긴 한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니까 가능했지 어디 일반 건축주들은 이런 공간 엄두나 내겠어요. 도서관에 있던 그런 도서카드? 야, 어디서 이런 것들을 다 모으셨을까? 이렇게 디자인하려면 돈이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마감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비싼 게 없어요. 아까 말씀 주신 저것도 주소 왔잖아요. 네, 주워 오신 거구나. 네, 주워 왔고 그래요? 저 고제 느낌 나는 선반은 조금 확실히 비싼 것 같은데. 저거를 제가 개당 5만 원에 10개를 사놨었어요. 정말요? 네. 사가야 되겠다. 10년 전에. 그렇구나. 사실은 비싼 물건으로 예쁘게 꾸미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돈만 있다면. 취향을 가지고 아주 저렴한 것도 멋있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컬러 유지로 좀 오브제를 만들면 오시는 분들 좀 재밌겠다. 그 뒤에 약간 점검부 같은 게 있는데 좀 제가 그걸 가리고 싶어서 저희 또래는 들어갈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빨간 유지주가. 그래요? 파란 유지주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쓰라고 둔 휴지라기보다는 이제 장식 효과를 위해서 제가 저 썼는데. 쓰셨어요? 많이 썼는데 어쩐지 그럼 안 되나? 자꾸 이게 풀려 있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가 오늘 조금. 네. 저 골라 쓰라는 줄 알고 쓰면 안 되는 거구나. 화장지는 화장실에 양보하자고요.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시려나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반가운 후배님들이시네. 건축주와는 절친이랍니다. 처음 집 장만한 집을 제 친구가 인테리어 해줬죠. 또 인테리어 하면 그렇잖아.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믿음이 갔고 믿고 맡긴 만큼의 어떤 결과를 말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그 여배우의 집을 각자의 취향 가득한 멋진 공간으로 탄생시킨 것도 박지연 씨라네요. 와, 뭐야? 이거 손으로 이렇게 각자 먹고 싶은 거 말아가지고 먹는 거야. 올란사처럼? 자기가 월남쌈처럼. 야, 이제 먹어보자. 그러니까. 어때? 괜찮아? 너무 맛있어. 다행이다.
건축씨가 원했던 이 공간의 쓰임은 언제든 지인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자리였답니다. 나 지금 가도 돼? 그럼 언제든지. 대신 이게 정말 집이라고 생각하면 못 오죠. 죄송하고 불편한데. 맞아. 일상 얘기도 하고 뭐 타로 카드도 놀고 맛있는 거 해먹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고 가면은 마음이 많이 좀 치유가 돼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약간 힐링이야, 나는 정말. 그걸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 공간에서 내가 같이 이렇게 이 시간 대화하고. 그럼 사람들이 제일 의아해하는 공간은? 근데 의아하다는 표현은 안 하셔가지고 보통은 다 말을 못 하는구나. 그렇지. 말 소개는 못하는 게 있는데. 너네가 얘기해줘. 그 도전하는 거 보면 남들이 안 한 건 꼭 하려고 해. 누가 바닥을 이렇게 어두운 걸 하면 어르신들이 보면 이 벽이 지금 공사하다만 집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귀신집 될 수도 있는데 지연이가 와서 이런 집이 된 거야. 여기 이사 오면 하얗게 칠할 것 같아. 그치? 지난주에 지연이랑 나랑 얘기했어. 네. 정답이야. 자신 없잖아. 나는 자신이 없어. 나도. 응, 가정집에 쉽지 않죠. 빨간 유지, 파란 유지 다도 걸어놓잖아, 저기 지금. 그렇게 인테리어 실험의 장이기도 한 이 집 계속 탐구해 볼까요? 썬큰 마당이군요. 이 집의 야심작 중 하나인 선큰 테라스인데요. 특히 채광이 환상적이라네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하늘로 열린 이제 그런 마당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하는 여러 가지로 이제 환기도 잘 되고 빛도 들어오는 건 좋은데 비가 여름에 엄청 많이 내렸다.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저 공간이 저 수영장 아니에요?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신욕도 할 수 있는데? 실상 제 용도는 비가 내렸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비를 좀 담수해서 집수정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에?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펌프가 저희 연구배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네.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펌프가 없잖아요. 펌프는 그 옆에 보이는 공간에 문을 열면 네? 4개가 있어요.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A, B? 혹시라도 고장이 불안해서? 났을 때를 와, 그래서 C, D 4개를 하신 거예요? 공사 중간에 저희가 골조가 끝나고 인테리어 들어갔을 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공사용 모터 하나만 박아놨었어요. 비가 오면 이제 물을 퍼줘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비가 안 와서 밤에 퇴근하면서 저희가 전체 전원을 끄고 항상 가니까 차단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밤 사이에 그 여름 폭우가 뭐 몇 미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3-4시간 만에 밑이 다 물에 차버린 거죠. 높은 층고를 위해 깊이 판 지하가 침수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이게 진짜 뭐 수재민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집기도 떠다니고 있고 막 노이로제 걸렸어요, 진짜. 잘못 제가 지어서 사는 동안에 계속 누수가 발생하거나 냄새가 나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 집에도 물이 잘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더 추가 공사를 했어요. 결국 4개의 모터 외에도 전기 패널까지 설치해 큰 비에도 끄떡없는 집이 되었다네요. 그런데 지하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대학 시절 밴드를 했던 건축주와 가족들의 취미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방음이 돼야 되다 보니까 10cm 두께로 해서 연지를 이 안에다가 다 빡빡하게 넣고 그래서 저희가 외부도 외단열도 했고 내단열도 해서 이중으로 단열을 하다 보니까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도 건물 전체를 단열하는 거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는데요. 어느 순간 가면 사람들이 통화가 안 된다 그러고 제가 벽을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전파도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층마다 보완을 했어요. 그 부분도 사실 건축 전문가들 도움 받았으면 조금 더 저희가 원활할 수는 있었겠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라 그나마 감수했다는 얘기죠. 아까 거기로 다시 가서 여기서 끝이 아닌데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거기 뭐예요? 뜬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오, 이게 뭐예요? 어머나 여기는 마치 영화에서 본 듯한 공간 같은데요. 저희 남편의 공간. 아, 그렇군요. 네. 어떤 공간 원하냐고 했더니 제일 후미진데
다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탄생을 했죠.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들어왔던 주차장이 보이죠? 네. 제가 경비실이라고 불러요. 다 나갔나 보이네. 들어갔나 다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색적인 공간이 나온 것 같아요. 남편의 취향을 최대한 고려해 벽도 친환경 바벽돌로 마감을 했답니다. 앤틱한 소품들이 공간을 더 이색적으로 만드는데요. 역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안목은 다르네요. 아니 근데 요거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이 방이 완성된 다음에 어디선가 하나씩 얘네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공간에서 자신의 취향을 좀 재발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드디어 이 방의 주인이 납시였네요. 아내의 정성이 가득한 공간 어떠세요? 실망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내인가 이게 잘 혼돈스러웠던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내면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멋있고 사람들은 다 멋있다고 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좋아하게 된 건 맞지만 원하는 100% 취향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전 짐작하게 된 거죠. 이제야. 비록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공간은 아니었지만요. 지금은 온전히 이 공간을 즐기게 됐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층을 탐구해 볼까요? 드디어 이제 저희 집에 메인 1층으로 모시고 갈 건데요. 아 근데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여사님이 있어요. 아 부모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부모님은 아니신데 좀 연세가 아니세요? 많으세요. 그리고 좀 예민해요. 대체 어떤 분이 사시길래? 자, 저희 여사님들입니다. 엄청 큰 사냥개가 있는데요? 노견이거든요. 사람 나이로 하면 이 친구는 한 70대 정도 됐고 저 친구는 한 80대 후반. 여사님들을 위한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거실의 윈도우 시트는 반려견들이 제 집처럼 쉬고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랍니다. 작은 벤치를 많이 만드시는데 저는 더욱 깊이감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충분히 철퍼덩 볼 수 있게. 지금 남편분도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편안합니다. 반려견과 사람 모두가 아늑함을 느끼는 거실의 비밀은 레일 조명을 썼다는 점입니다. 또한 블랙과 스틸에 세련된 주방은 가림막을 둔 아일랜드 싱크대로 실용성까지 더해 건축주의 남다른 센스가 돋보이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 방은 뭐죠? 그 자개장 아니에요? 이 공간은 사실은 부산에 계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오시면 좀 편히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공간인데 모던한 우리 집에 자개를 한번 넣어볼까? 아니 근데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이제 어머님들이 주로 앉아서 화장하시고 그랬던 데 아닌가요? 바닥에 있는 데를 다 잘라내고 요즘 유행하는 무지주 같은 느낌으로 위에 띄움 시공을 해서 방이 작다 보니까 얘를 띄워야지만 조금 넓은 느낌이 나고 시어머니를 위해 이 공간을 만든 데는 나름 사연이 있다는군요. 도시 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너무 아깝다 이 자개농이. 나 이거 40년 넘게 썼는데 정말 단호하게 어머님 이거 버리셔야 돼요. 못 써요. 저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느낀 건데 어머님한테는 그게 그냥 일반 자개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막 너무 가져가고 싶은 방법을 찾아드리는 노력을 그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정말 아예 못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네요. 몇 날 며칠 진짜 중고 막 그거 다 검색해가지고 최대한 어머님 방에 있는 그거랑 비슷하면서 세련된 걸 찾은 거예요. 시어머님께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방을 꾸몄다는데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정말 이제 놀라셨죠. 자기 공간을 마치 옮겨놓은 듯한 느낌.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고 정말 많이 우셨어요.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축주 부부만의 생활 공간인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블랙 앤 화이트가 돋보이는 공간은 신혼 초부터 고수해온 부부의 취향이라는군요. 우리 옛날 집에서는 벽난로 그냥 가짜로 만들어놨었는데. 맞아요. 여기는 이제 진짜 벽난로가 생겼네. 함께한 23년의 시간이 공간에 담겨 있지요.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과거에 대한 느낌, 기억에 대한 느낌. 어찌 보면 여기가 진짜 집이죠. 그렇게 또 추억을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왜 빨래를 집어넣으세요, 거기에? 일로 내려보내면은 세탁실로 바로 가요. 1층이요? 네, 1층 세탁실 상부장으로 바로 떨어져요. 2층 욕실 아래에 위치한 1층 세탁실. 2층에서 빨랫감을 놓으면 이렇게 바로 1층으로 전달되는 통로랍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양말 한 짝을 무릎 안 깎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희 아주 잘 쓰죠. 여기서 씻고 바로 내리고. 아우, 참 신똥방똥하네요. 한편 2층의 또 다른 방은 현재 유학 중인 아들의 방. 예, 그런데 여기는 또 뭐죠? 까매갖고 이게 뭐지? 공간이 또 있죠. 아, 외부는 아니구나. 뭐 밖으로 뚫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깜깜해요. 애증의 블랙홀입니다, 저한텐. 블랙홀이라고요? 이 구멍의 사이즈하고 네. 어느 위치로 가야지 윗 공간을 잘 쓸지에 대한 것 때문에 잠깐만 저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했던. 당연히 목소들은 이제 불평불만을 했을 거고. 너무 하시죠. 철근 구조는 사실 수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멍을 되게 크게 뚫은 다음에 인테리어로 제가 목으로 막아서 그 공간을 튼튼하게 보강을 하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수정을 봤어요. 다크서클 정말 무릎까지. 제가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얼굴이 노랗고 부어있고 막 머리도 빠지고. 건축주에게도 현장 작업자들에게도 고난의 행군이었다네요. 보통들 이렇게 문을 달아서 여기는 이제 창고로 만들잖아요. 네, 다 막아버린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못 쓰는 공간이니까. 저는 이 그럴 수 없다. 박봉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그 덩치 큰 작업하시는 분들이 기어 들어가서 한 땀 진짜 장인 정신으로 해주셨어요. 아침 7시에 보고요. 저는 네. 집에 갔습니다. 정말 한여름이었거든요. 와,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뻐꾸기창 돌출창이 돋보이는 다락방이 탄생을 했다죠. 그럼 이제 뭐 거의 선생님 댁 다 본 거 맞죠? 저 이제 탐구 끝나고 집에 가고 가도 될것 싶으세요? 같아요. 아니 이제 탐구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남편 방도 있었고 아이 방도 이렇게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제 공간이 없잖아요. 못 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제 공간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재미있는 위트의 공간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그래요? 따라오시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오. 벽장 속 숨겨진 문을 통과하니 어우, 또 이런 공간이. 외부 테라스로 연결되는 맞아요. 분이죠. 저는 사실 이 공간은 작은데 이 테라스를 내가 소유하겠다. 그래서 처음엔 이 테라스를 엄청 멋있게 막 꾸미고. 이게 그냥 정말 그 계단의 맨 위 꼭대기에 뻐꾸기 창을 두니까 갑자기 방이 돼버리는구나. 아이디어가 너무 번뜩이는 것 같고 선생님은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옆방에 있는 아드님 뭔지예요? 네, 역시 제가 또 갑자기 너무 착하게 말씀 주셔서 왜 그 얘기 안 하시나 했는데 아니 그럼 아드님은 갑자기 뭐 하고 있다가 엄마가 불쑥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혹시라도 뭐 화재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일로 좀 대피로를 하나 더 좀 그런 계산된 것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어떻게 들어도 나쁘죠? 네, 엄마가 알겠습니다. 옆에 있다는 건 감시처럼 네. 들립니다. 네. 이번에는 8년 전에 함께 지었다는 여동생 집으로 가볼까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네요. 제가 다르게 할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 너무 많은 걸 또 바꿔야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좀 비슷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아니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어떻게 다르지? 네, 비슷한 듯 다르네요. 같은 설계도로 지어 집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내부의 색상과 분위기는 언니네와는 사뭇 다른 여동생의 집인데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여동생은 언니 집보다는 다채로운 색상의 공간을 원했다는데요. 비슷한 듯 다른 두 자매의 집은 특히 지하 공간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동생분이신가요? 네, 닮았나요? 비슷한 듯 다른데요. 네. 이 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네. 각각 조금 좋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근데 언니랑 같이 하기가 상당히 일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언니랑 워낙에 사이가 좋았고 계속 붙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먼저 땅을 보고 같이 한번 보러 와라. 그래서 봤다가 저도 여기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같이 하기로 하고 그래요. 집을 지었어요. 하지만 자매의 집 짓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데요. 동생네도 저희도 집을 즉흥적으로 땅을 사다 보니까 자금이 없이는 집을 지으려면 너무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20평대 작은 아파트에 두 가족이 5개월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방 3개짜리 되게 작은 아파트였는데 안방에 저희 부부랑 저희 대형견 2마리, 작은 방에 4가족, 또 작은 방 하나는 사춘기 우리 아들이 혼자. 그리고 나중에 그 렌트비도 막판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2달인가 3달은 엄마 집에 난민처럼. 그런데 두 자매의 집 짓기에 뜻밖의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군요. 드라마 속에나 있는 그런 많은 가족들이 사는 그런 집의 풍경이었죠. 힘들죠, 당연히. 자기의 그 널브러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이제 샤워하는 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좀 타이밍이 안 맞거나 옷을 또 다 입고 있어야 되고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 뭐 넓은 집으로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참아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살았으면 또 그것도 몰랐을 것 같고요. 1년간 인내의 시간을 거쳐 현재 멋진 집을 얻게 된 두 자매.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거는 함께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마침 오늘은 지연 씨와 같은 듀플렉스 집에 사는 올케의 생일날인데요. 지선이네 1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었잖아요, 아빠. 근데 은근 재밌었어, 우리 그래도 그때. 아빠 자꾸 도망가고 딴 데 가서 자고. 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집에 다 공사도 다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자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공사 안 끝난 집 가서 왜 그런가? 왜 장인 장모님이 불편했나? 내 인생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거 시행착오였고 어려운 일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좋은 결과다. 그녀에게 집이란 가족들의 추억을 저장하는 소중한 저장소라네요. 1인 다역을 감내하며 힘들게 얻은 그 저장소에서 행복한 추억만 가득 쌓이길 바랍니다.